반갑습니다. 한국지역남원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입니다. 다들 현장에서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의 시행 목적이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평가 편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성과 효율성은 실은 모순된 가치입니다. 모순된 가치를 공공기관들한테 구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다음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과연 이 경영평가 결과가 각 개별 기관의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마 평가 결과가 나오면 몇 등 했지, 몇 점 받았지만 확인하고 다 아마 그냥 책꽂이에 꼽히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의 목적은 분명히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개별 기관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요. 4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기 이전에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 8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8년간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요. S등급은 2009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한 개 기관도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A등급조차도 한 개 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C등급 이하는 매년 6개 이상 유지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늘어서 거의 절반의 기관이 C등급 이하고요. 2013년에는 약 90%인 26개 기관이 C등급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개별 기관들이 경영을 잘못해서일까요? 이 경영평가의 결과가 결국은 성과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반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임금을 깎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 성과급에 대한 재원은 기존 직원들이 받고 있던 정기상여금의 일부, 그리고 임금비 인상해야 되는 재원의 일부를 가져다가 조성하도록 기재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받았어야 될 고정임금이 이 평가로 인해서 깎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경영평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경영실적평가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부의 아까 정책, 다른 기관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방방경영 해소,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이런 거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 그래서 개별 기관들의 경영 활동이 평가에 종속됩니다. 결국은 경영실적 평가의 이의라고 하는 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 체계 확립은 전혀 구현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소속 부처, 기관의 규모, 정부 정책에 따른 부침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산업부 소속 공기업,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 같은 이런 공기업은 국토부 소속 공기업, 공항공사,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에 비해서 낮은 성적을 받고 있죠. 이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한두 해가 그렇고 뒤집어지고 한다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8년 동안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부 소속 공기업들의 이 지표가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업부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은 서로 먹이 사슬처럼 물려 있습니다. 저희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요. 연료를 가스공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 팔죠.
그러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이 연료비가 저희는 80%에 해당됩니다. 가스공사에서 얼마만큼 싸게 연료를 도입하느냐가 우리의 이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력거래를 통해서 한전에 얼마만큼 전기를 비싸게 파느냐가 우리 회사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기관이 서로 먹이사슬처럼 물려 있는 거죠. 어느 한 기관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다른 한 기관은 좋게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다들 잘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정말 개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산업부 소속 공기업 안에서도요. 소형기관과 대형기관의 성적을 보시면 저희 같은 소형기관 2,000명도 안 되는 지역 난방은요. 2만 명이 넘는 한전하고 8년 동안 한 번도 한전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직, 인원, 예산, 이 가용 예산의 규모가 결국은 경평 실적 평가와 연동되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경영평가 군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희 소속 직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한전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 이미 출발할 때부터 포기하고 시작합니다. 아무런 동기 유발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문제점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조직 규모나 업역 특성, 그다음에 고유 업무가 상이한 그런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 수익성 평가의 중심은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대국민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실제로 동반 성장이나 재난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산하기관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이런 중복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평가군을 기관의 규모, 업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익, 부가가치 등 수익성 위주의 실적평가를 지향하고 각 기관별로 목적 사업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금 인하 등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나 편익을 잘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형태로 평가가 전환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지표의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권장정책 이행이라고 해서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장애인 의무 고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재정조기 집행 이행 실적 이런 것들을 다 공기업들이 잘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비효율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비효율과 그런 노사관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 권장정책, 부처별 평가의 결과는 경영실적평가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8년간의 그 등평 결과를 보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평가 결과를 비기량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향해서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